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김미영 팀장입니다. 거기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이스피싱의 원조로 불리는 일명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수배가 내려진 지 8년 만에 붙잡힌 이 총책. 알고 보니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 인터폴 계장 전재홍 경정 연결해서 총책을 검거하기까지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폴 계장 전재홍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김미영 팀장 사건을 언제부터 맡아서 지휘하셨어요? 예, 제가 2016년 12월에 이제 저희 부서에 부임을 했고요. 예.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난 2017년 5월에 김미영 팀장 사건에 대한 그 첩보를 처음 입수했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첩보를 조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한 4년 정도 첩보 입수 때까지 따지자면 예. 그 정도 지금 수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필리핀에서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2주간 잠복한 끝에 총책을 붙잡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검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그 총책이 이제 이미 공범들이 검거된 거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순히 자기가 이제 피해자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어요, 혹시? 예, 저항은 없었습니다. 여기 한국하고 달리 필리핀은 좀 총기 사용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예. 보통 저항을 잘 안 합니다. 저항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 크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아, 그렇군요.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도 잡는 과정에서는 뭐 공권력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대거 검거가 됐지만 총책을 포함한 주요 간부는 해외로 도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재지 파악부터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간부들과 총책의 측근에 대한 첩보부터 수집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에 대한 첩보. 저는 이제 그걸 소재 첩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소재 첩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을 전담해서 추적하는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국내에서 통신 수사 등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거기다가 이제 그 첩보에 또 부가적으로 추가로 또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럼 필리핀 현지 경찰 중에서도 인터폴이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인터폴, 필리핀 인터폴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신 거예요? 아, 이 건은 크게 그 필리핀 인터폴과 협조를 하지는 않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현지 경찰, 그 수사국 경찰들하고 그리고 이민청이라고 저희 이제 출입국 관리 공무원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거기 그쪽에 이제 추적팀이 따로 있습니다. 도피사본 추적팀이. 네. 예, 그분들하고 공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정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예. 모두 다 그렇겠지만 이번 건에서도 현지 정보원에 이제 범죄자 그 총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잠복해서 이제 그 총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하고 실제 현실은 좀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보안이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미리 이제 그 다 정보가 새 나가잖아요. 다른 데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 제가 지금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까? 예, 근데 보통 이제 조직원들이 이제 서로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같은 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시점이 오면 누군가 이제 검거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안 유지는 어차피
좀 시간이 경과하면 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안 유지보다는 이제 신속하게 총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총책을 검거하는 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총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명도 사용하고 뭐 여러 수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도주를 하거나 숨는 상황이 반복됐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총책의 사진이, 그 증명사진이 이제 거의 이제 10년도 더 된 사진이라서, 네,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네. 모습도 바뀌었고,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코리안데스크가 총책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을 때 계속 미행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현장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네. 그 정보를 준 정보원을 통해서 예. 동일인 유무를 확인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을 때 필리핀 그 사법당국과 같이 검거 작전을 해서 검거를 했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또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경찰청과 지문을 대조할 그렇게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김명 팀장이라는 게 너무 그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요. 예. 무엇보다도 이 총책이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요. 예. 이 전직 경찰이라는 사실 파악하신 거죠, 미리? 예, 이 사건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했던 게 2013년인데, 네. 그때 이미 당시에 그 총책에 대한 정보가 언론 보도로 크게 났었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잊혀져서 그런데 이미 2013년도에 총책이 전직 경찰관이라는 거는 밝혀졌었습니다. 아, 그때 이 밝혀지고 이렇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같은 경찰이잖아요. 네.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뭐 경찰관이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붙잡히고 난 다음에 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게 전해진 게 있습니까? 그때 붙잡히고 바로 이제 저기 수용시설로 갔기 때문에 네. 특별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아,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김명 팀장 조직 일당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 지금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이제 저희 한 관서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서가 여러 군데입니다. 네. 여러 군데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온 기록을 좀 보니까 피해자가 한 1,400여 명 정도 되고, 네. 피해가 한 80억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직원들이 하나의 그 보이스피싱을 한 게 아니라 예. 여러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수백억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예. 정확한 피해 자와 이제 피해 규모는 여러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도피할 수 있었던 거 8년 만에 지금 붙잡은 거잖아요. 예.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 것이다, 어떻게 쫓을 것이다 이런 걸 너무 잘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역으로 이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잘 드러나지 않도록 경찰으로서의 어떤 그 수사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넣어서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것들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 그걸 악용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현지에 한국 경찰이 파견돼 있는 걸 코리안 데스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필리핀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구성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코리안 데스크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코리안 데스크를 파견하게 된 거는 예.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관련
살인이나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요 임무가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한국이 관련된 강력 사건을 현지 사법기관과 같이 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또 이제 필리핀을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들을 현지 사법기관과 같이 공조해서 검거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건에서도 필리핀 사법기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아, 지금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네, 총 7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현지 경찰하고 계속 공조하면서 범죄 해결을, 사건 해결을 도우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송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들은 언제쯤 송환될 예정입니까? 예, 보통 통상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좀 전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예. 통상 범죄자가 검거된 후 한 수개월이 걸립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리군요. 예, 사안이 이제 좀 중대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핀 이민청 그리고 그 필리핀 한국 대사관과 협의해서 송환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송환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데려와서 여기서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예, 원래 수사를 처음 시작했던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계속 극성이거든요. 완전히 근절되지가 않는 상황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당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찰관에서 한마디 하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나 우리 가족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또 전화를 끊고 다른 방법으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정답 같은 얘기인데 그 정답 같은 얘기가 잘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건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찰청 인터폴 계장 전재홍 경정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원의 경제한방, KBS 박정원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 때문에 지금 중국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면서요? 네, 사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좀 보여준 상황인데요. 네. 사실 지난해 이 중국